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자, 논란 많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대한 태도를 바꿨나?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국토교통부는 제발 자료부터 싹 다 공개를 해라.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뭐 백지환이 뭐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 싹 다 공개하면 전문가들이 다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공개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뭐 55건의 PDF 파일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들인가요? 박시동 평론가님. 네. 어제 24일 국토부가 이제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공개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 55종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이 사업의 최상위 계획 같은 거죠. 예, 거기도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가장 중요한 그 예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 그 보고서도 원문이 올라와 있고요. 또 본 타당성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또 대안노선 검토 보고문서 등 총 50억의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장관 보고문서 같은 핵심 문서는 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관련 문서가 공개됐는데 이제 아직 분석이 채 들끝나가지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문서를 놓고도 현재 이제 다양한 의혹 제기가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뭐 국회 제출 자료 중에서도 제출이 안 된, 올라가지 않은 자료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국토부는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제서야 하는 겁니까, 박 교수님? 뭐 사실 언론들이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예. 뭐 예타 보고서 같은 것도 이미 언론들이 다 저는 입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거요. 저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래요?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예. 이걸 굳이 공개 안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의혹 제기들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공개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만시지탄이긴 한데 이게 어떤 자료들이 공개됐고 빠진 게 뭐고 뭐 이런 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싹 검증이 되리라고 보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 노선 변경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이 뭔 근거에 의했다는 겁니까? 일단 뭐 원장관이나 국토부의 논리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교통량이 많고 환경을 강조합니다. 환경 훼손이 적고 또 새롭게 강화 IC 설치가 가능한 그런 대안을 찾다 보면 합리적으로 지금 변경안 밖에 없다. 이게 과학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이제 과학에 도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을 강조해요. 저는 왜 환경을 강조하는지 네. 알겠는데 이게 사실 그 예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먼저 기술적 측면 평가를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이게 시공이 가능한 그런 형태냐라는 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타 보고서에 시발점하고 그다음에 종착점하고 그 장션들 그죠? 그 정션들이 생기는데 접속부라고 그러죠. 접속부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기술적 평가를 예타에서 먼저 한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고 광고 듣고 들어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시동, 박상인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예타에서 검토를 한다. 그리고 이번 예타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을 쭉 검토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시발점 역시도 이 접속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통이 너무 혼잡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계획 구조물과 기존 구조물 간의 간섭이 예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온 거 보면은 시작하는 것도 조금 바뀌어요. 이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을 바꿔서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예타에서 이야기한 게 이 정도 기술적 평가 요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종착역은 아예 그냥 종착 지점 접속부를 아예 바꿔버렸는데 이건 기술적 평가에서 예타에서 이게 접속부 종착 접속면에서도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는 시발점처럼
같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대안적으로 어떻게 약간을 틀든지 어떻게 해서 바꿔보라라는 의미를 한 건데 이건 아예 그냥 그 종착되는 그 정션들 접속면을 아예 크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타에서 이야기한 기술적 평가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한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네. 기술적 평가를 하고 나서 BC 분석을 하죠. 이제 BC 비용 편익 분석. 사회적 편익과 비용인데 비용은 이제 건설비 쭉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보면 예타에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실제로 예타를 해보니까 한 22.4% 사업비가 더 드는 걸로 네.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피스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편익. 되는데 편익을 평가하는데 이제 교통량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주로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 춘천이라든지 국도 6호 교통 정체가 해소가 되고 그 도달하는 시간들이 더 짧아지고 국도 6호선이라는 건 두물머리 가는 맨날 밀리는 그 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두물머리 관광지 접근성이 좋아진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편익을 주로 평가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 종착이 되는 강상면 정책을 쪽으로 바꾸면 바꿔버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국도 6호선 교통 문제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춘천하고는 멀어져 버리죠. 예, 그 서울 그렇습니다. 춘천 교통 정체하고 상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여주 쪽으로 가는 교통 정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두물머리 같은 관광 뭐 진흥 효과 어쩌고 하면서 네. 관광지 접근성 좋아진다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책성 평가에서 특히 강조를 해서 네. 예타에서 계산을 해서 일이 안 됐는데 BC가 일이 안 되는데 그렇죠. 비용 비용 편익이 편익이. 일이 안 됐는 즉 뭐냐면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지 크다. 않다라고 네. 지금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익 부분에서 우리가 수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게 정책성 네. 평가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정책성 평가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수도권 전반적인 교통망 문제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춘천 교통 정체 뭐 국도 6호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문제, 그다음에 네. 관광지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실 예타가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안을 가지고서 지금 종착 접속면을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업 목적, 사업 추진 필요성 다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예, 그다음에 뭐 교통량이 한 30% 밑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피해났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비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증가한다고 하는데 예타 전에도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예타하면서 한 22.4%나 증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타를 통과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이나 정책적 평가가 지금 대안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다 바뀌어야 돼요. BC는 비용 편익 분석은 있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박시동 평론가님. 그 지금 내용이 너무 사실은 미시적이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못 따라오고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10년 넘게 끌어왔던 국책 사업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업이 네. 작년 5월에 갑자기 사실은 용역 회사가 용역을 본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2달 만에 용역 결과가 바뀌었다. 이게 일단 지금 의혹의 본질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의혹이 여기에 집중되니까 지금 이번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나오는 보도의 핵심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국토부나 뭐 이쪽에서의 핵심 논리인 겁니다. 네. 아니다. 5월 달에 갑자기 바꾼 게 아니고 잘 보라. 2021년 5월이죠. 네. 그때 납품됐던 예타 보고서에 보면은 예타 때부터 사실은 근본적 대안을 검토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다는 게 뭐냐면 예타 보고서에 128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 봐라 이 문구가 예타 때부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 들어와서 갑자기 바꾼 게 아니라 그 전 정부 때인 예타 보고서에도 이미 대안을 검토하도록 용역이 들어가 있다.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네. 정말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보도 자료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5월 달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 김건희 일가에 특혜 주려고 확 바꾼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네. 그 전년도부터 그전 예타부터 대안 검토가 들어가 있었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128쪽을 보면요. 지금 유튜브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실제 예. 그 문구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문구 앞에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이 전체 보고서 중에서 어디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요. 종점 부분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서면 종점 그렇죠. 부분. 시작할 때 중간 이런 거 다 그냥 건너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종점 부분 있잖아요. 서울 양평도로의 종점. 근데 종점 부분에 중천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갖다 붙일 때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되는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 말고 더 좀 효과적으로 더 좀 스무스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점부의 접속에 관해서만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문맥의 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맥의 전부인데 이 문맥 중에 근본적 대안 검토라는 요 세 문구만 띄워가지고 예타 때부터 근본적 검토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마치 오해를 받고 있어요. 노선을 예. 종점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네. 노선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그건 그냥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그게 그 국토부가 해석하는 같은 근본적 대안이라는 게 아예 종착지를 바꾸는 거면 예. 이거는 예타에서 기술적 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면 예타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KDI에서 그것을 그런 의도로 이걸 통과시켰다면 예타를 아주 잘못한 거고 실제로 기술적 평가에서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발점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예. 대안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봐라라는 의미지 이게 노선을 바꾸라 아니면 아예 그냥 방향을 바꾸라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 대안 검토 같은 경우는 예타 보고서를 저도 상세히 보니까 아예 그럼 이쪽이 말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서면 종점 안으로 되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은 미실행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예타 보고서상. 그러니까 지금 미실행 해놓고 다른 노선 대안 검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결론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만약에 거죠. 예타 사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뭐 KDI에서 예타를 할 때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거나 소명이 필요하면 다시 국토부 쪽에 이야기를 하면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안을 가지고 예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논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방금 잘 보시면 쭉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갑자기 인수위 때 바꾼 거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닌데 예타 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네. 400몇 쪽에 해당하는 보고서 중에서 딸랑 세 문장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왜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128쪽에 있는 예. 세 문단. 두 번째 세 두 번째로 또 이제 왜곡 논리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네. 아까 얘기한 건 예타고요. 예. 본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본타. 예. 본타에서도 지금 과업 지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를 적시. 이게 사실은 지난 1월에 작성된 본타 추진 방안 자료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 본타당성 조사 추진 방안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놓고도 또 봐라. 우린 예타 때도 대안 노선이 검토가 됐고 본타 추진 과업에도 대안 노선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어라고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은 해석과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업을 많이 해본 교수님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과업 지시서 같은 것들 보면요. 더 중요한 문구는 뭔지 아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예. 시점과 종점이 양서면으로 박혀 있어요. 예. 같은 과업 지시서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큰 틀 안에서 네. 큰 틀 안에서의 대안을 찾아봐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구간에 민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걸 해결하려면 좀 돌아가야지. 네. 어느 구간 공사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공법을 좀 해라라든지 이런 식의 미시적 대안을 얘기하는 게 관행적 표현이거든요. 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네. 했냐면 그거 왜 넣었어? 그 문구. 대안 검토 진짜로 본질적으로 이거를 대안을 검토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야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네. 관행적으로 넣는 겁니다라고 한 멘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강상면 종점안은 예타에서도 본타에서도 실제로 그 절차와 과정에 맞춰서 검토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문구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해가 될까요? 다른 자료가 공개되면서 혹시 조금 국토부나 이런 쪽의 논리에 좀 도움이 되는 BC 분석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대안에 비용 편익 관해서 분석이요? 그런 게 예. 나왔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나왔어요.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것은 5월 달에 업체가 기습적으로 이걸 제안했다는 건데 작년 5월이요. 그렇죠. 예. 근데 업체가 이 착수한 일정표를 보면은요. 노선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라도 하려면 착수하고 2달부터 이렇게 쭉 착수 일정표가 있습니다. 예, 착수 일정표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은 지금 업체는 자기가 착수하고 20일 만에 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20일 만에 2조짜리 사업의 55%를 변경한 안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그냥 선 한번 거봤다는 정도 그렇죠.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나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2천억이 올랐네, 아니죠 3천억이 올랐네 이런 2천억 러프한 정도의 비용도 이때 5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토부가 낸 55종의 자료 중에서 업체가 5월 달에 이 러프한 선이라도 그을 때 비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없어요. 없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용과 상관없이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탈하고 본타당성 조사를 하고 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본타당성 조사할 때 주요 가업 내용이라고 해서 최적 대안 노선, 기술적 검토 이런 말, 그거는 시발 종점점의 접선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이야기한다는 게 네, 사실 네. 맞는 채석이죠. 그리고 네. 경제성 분석이나 교통수요 예측하라고 있는데 교통수요 예측은 지금 나와 있는데 경제성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장관이 하고 계시는데 과학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고요. 이 사실 업체가 이렇게 뭐 착수 보고하면서 새로운 본타에서 새로운 노선을 먼저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예타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들, 지적된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금 용역을 준 건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고 그냥 갑자기 노선을 거의 바꿔서 그것도 제시했다. 이게 과연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이거는 누군가 국토부든지 누군가가 업체에게 이 안을 줘서 실제로 그 업체가 제안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네, 네, 이게 네. 뭐 사실 예타를 해보거나 이런 사업들에 실제로 참여해 보신 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가장 비과학적인 지금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네. 왜냐하면 과학적인 이게 것이 굉장한 무엇인지에 지금 대해서 논리적으로 박수동 평론가님. 큰 구멍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와 본타의 핵심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성이에요. 네. 이게 비용을 1을 넣었을 때 얼마의 수익이 가고 또는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아봐라. 네. 라는 게 핵심인데 그 두 보고서에서 지금 비용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강상면 안에는 비용 예. 관련 보고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논리가 뭐냐? 어이없게도 환경이에요. 환경 이것도 좀 그런데 봐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타 보고서의 환경이 메인 팩터가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걸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환경을 다루는 전략 환경 평가는 언제 나왔느냐? 2023년 후반에 나옵니다. 올해 5월에 나와요. 올해 5월에 그런데 나와요. 그러면 5월 달에는 환경영 평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미 강상면 안으로 강상명 나와요. 안 자체가 과업 지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타할 때는 환경이 근거라면서 하지만 넌 왜 그 환경이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근거는 없는데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환경영향평가에는 과업 지시가 자체가 대안을 놓고 과업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5월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과업 지시를 그냥 서울에서 네. 강상면으로 해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요. 네. 어떻게 바뀐 거냐? 그러니까 이게 본타가 지금 이게 결론이 난 상태도 아닌데 그렇죠. 바꿔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비과학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환경성 평가라는 게 정책성 평가라는 예탄에 있습니다. 예타 기술 안에 평가하고 하나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BC 분석,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책성 평가를 하게 되죠.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어서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네. 여기도 뭐 0.8 조금 넘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정책성 평가에서
정성적인 걸 더해서 통과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성 평가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계획 예탄에 있는 것들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환경 오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환경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던 안을 환경 문제를 개선시킨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스리딩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네. 보면 비과학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KDI가 국토부에다가 야 이런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하면 국토부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고 제시를 해. 그리고 보니까 뭐 대체로 괜찮아. 근데 구체성은 떨어지는데 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환경 영향 평가 때 보완하면 되겠네. 이게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BC에는 이제 자료가 없네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면서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은 시간이 예, 다 됐네요. 아무튼 제가 한 가지만 예. 뭐 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예. 이 장관이 이런 국책 사업을 마음대로 자기가 예.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박시동, 박상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